요즘에 부동산에 가장 관심 많은 분들은 무주택하고 1주택 갈아타기 수요더라고요. 근데 그분들이 가장 관심 많은 게 뭐냐면 바닥이에요. 그놈의 바닥. 그거 어떻게 잡으려고 하는지 모르겠는데 맨날 그걸 물어보니까 저도 대신해서 좀 여쭤볼게요. 네. 대표님이 생각하는 부동산 바닥 확인하는 방법들이 뭐 좀 있을까요? 저는 정말 뭐 이렇게 제가 지금 하고 있는 게 앞에서 이제 보셨던 것처럼 데이터를 가지고 시장을 분석해 보는 거기 때문에 네. 제가 생각했을 때 부동산의 바닥이다라고 하면 앞에서 이제 시장 강도 말씀드렸었잖아요. 네. 그 시장 강도가 이제 상승하는 추세로 어느 정도 전환하는 시점 부근이 거의 바닥이 아닌가라고 보고 있어요. 네. 그래서 이제 일단은 시장 강도, 그 다음은 이제 거래량. 네. 예, 요 두 가지를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편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가 이게 그 바닥이라는 거는 사실 뭐 잘 아시겠지만 투자를 해본 사람들은 다 알거든요. 꼭지를 정확하게 잡겠다. 바닥을 정확하게 잡겠다. 이거는 말이 안 되는 이야기인 거고. 네. 이쯤에서 턴을 하겠다는 거는 이제 볼 수 있는 거죠. 아, 턴 표현 좋다. 네. 그래서 네. 이제 저희가 데이터로 거래가 지금 평균선에 도달했습니다도 턴을 한 건 거죠. 그리고 이제 시장 강도가 저런 형태를 보이는 것도 턴을 하고 있구나 라고 느끼는 거고, 거기에 더해가지고 이제 정부의 정책이 네. 규제 일변도로 가다가 이제 시장이 죽겠네 이렇게 해서 이제 지금 이번 정권에서는 완화로 이제 가고 있단 말이에요. 네. 물론 이제 많은 분들이 원하는 만큼의 속도로 진행이 되고 있지는 않지만 어쨌거나 이제 완화로 가고 있고, 완화책들 중에서도 이제 그 뭐 이렇게 끝판왕, 네. 끝판왕 같은 게 나오게 되면 네. 그 시점이 명확하게 바닥이구나 이렇게 이제 느낄 수 있는 거죠. 우리가 그 저게 시장이 이렇게 꺾이기 시작한 거는 실제로는 뭐 이렇게 금리 영향이 굉장히 크다 네. 이렇게 네. 보고 있지만, 저는 현실적으로는 이미 한 2020년 정도부터는 조정이 들어갔어야 맞다고 보는 편이거든요. 왜냐하면 이제 투자하시는 분들 웬만큼 아실 텐데 정부의 규제 때문에 네. 재미를 볼 수 없는 상황이었어요, 이미. 그런데 이제 유동성이 과잉 공급되면서 이제 가격이 훨씬 더 가버린 거죠. 근데 실제로 수익률이 그다지 높지 않아요. 세금 떼고 뭐 이렇게 네. 이것저것 떼고 나면 수익률이 그다지 높지 않은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규제의 끝판왕이 세금으로 다 때려 잡는 거면 그 반대쪽에서는 네. 세금을 완전히 풀어주는 것들이 있거든요. 기억나시겠지만 네. 2013년도에 그 양도세 완화해가지고 1주택자의 주택을 사면, 저는 그런 정책들이 시장이 턴을 하는 명확한 어떤 징표가 되지 않을까. 그래서 뭐 앞으로 어떤 정책이 나올지는 모르겠지만 네. 만약에 정말 이제 시장이 좀 더 나빠지면 네. 당연히 이제 그런 정책들이 더 나오겠죠. 그런 정책들이 나와서 시장을 완전히 뒤집을 수 있는, 예를 들어서 양도세를 뭐 안 받겠어, 뭐 이런 정책이 나오게 되면 네. 시장이 턴을 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럼 그런 정책이 안 나오면 시장은 턴을 못 할까요? 아니요. 시장이 예를 들어 애매하게 갈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그렇죠. 아마 끝판왕 정책이 안 나올 수도 있을 것 같기도 한데. 시장이 애매하게 간다는 거를 이제 좀 명확하게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네, 네. 애매하게 간다는 거는 우리가 옛날에 한번 경험을 해본 적이 있어요. 네. 이제 뭐 금융위기 때, 네, 네. 뭐 이게 시장이 금융위기 터지기 전까지는 어느 정도 이렇게 회복을 하고 있다가 금융위기가 딱 터지고 한번 떨어졌다가 그 뒤로 상승을 못하고 이제 줄줄줄줄 이렇게 가는 거예요. 네, 네, 네. 뭐 주식으로 치자면 뭐 박스권에 갇혔다든지 아니면 이제 보합이 계속 이렇게 이어지는 네. 그런 상황이 이제 계속 가는 건데, 그런 상황이 계속 가면 결국은 정부에서 이걸 부양하기 위한 어떤 정책들을 펼칠 수밖에 없는 거죠. 근데 저기에서 보시는 것처럼 저런 어떤 지표들이 시장 강도라든지 거래량이라든지 이런 지표가 그걸 정부에서 그런 정책 꺼내기 전에 먼저 이렇게 회복을 하게 되면 저걸 보고 시장이 어느 정도 이제 좀 안정세로 들어왔구나. 네. 여기서 안정세는 이전처럼 막 폭등하는 걸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네. 정상적인 어떤 가격 상승, 물가가 이제 오르고 있으니까 당연히 네, 어느 정도 네. 집값 올라가야 되는 거고, 네. 또 입지별로 이제 가격 편차가 발생을 하는 게 정상이니까 그 정도의 상승으로 이제 정상 범위 안에 들어오면 그럼 정부가 굳이 부양책을 낼 필요가 없는 거죠. 네. 근데 줄줄 흐르는 그런 상황이 되면 정부에서 부양책을 더 끄집어내야 되지 않을까 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또 요즘에 이런 이야기는 많이 나오더라고요. 이게 뭐 조금 반등을 이제 조금 하는가 정도의 분위기인데 네.
이게 W자로 갈 거다. 가다가 다시 2차 하락이 있을 거다. 네. 뭐 그런 이야기를 하는 분들도 많더라고요. 네. 아직은 집 살 때가 아니다. 뭐 이런 이야기도 많이 하는 분도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그걸 이제 두 가지로 나눠서 한번 이야기를 드리고 싶어요. 네. 하나는 뭐 W자가 될 거다 아니면 뭐 계속 네. 이렇게 줄줄 흘러내릴 거다 이렇게 보시는 분들은 부동산만 보는 게 아니고 네. 예, 경제 전반을 보시는 것 같아요. 아무래도 지금 뭐 계속 그 수출도 잘 안 되고 세계적인 어떤 상황들이 그러니까 말하자면 뭐 중국이랑 관계 별로 안 좋아지고 러시아랑 관계 별로 안 좋아지고 예, 수출도 잘 안 되고 아, 그렇죠. 네, 수출도 뭐- 안 되고 위안화 약세에다가 지금 그렇죠. 삼성전자도 어렵고 예. 네. 굉장히 많죠. 그런 것들이 이제 경기가 안 좋아질 건데 예, 부동산이 뭐 이렇게 계속 할 수 있느냐 뭐 그런 것들이 뒤섞여 있는 것 같아요. 아, 인구도 계속 줄어들고 있고 네, 네. 고령화도 계속 진행이 되고 주택 수요가 이렇게 살아서 뭐 주택 가격이 계속 오르는 게 말이 되느냐 그런 거를 복합적으로 놓고 이제 이야기를 하기 시작하면 저는 말이 안 된다라고 보고 있어요. 왜냐하면 네. 사실은 이게 경기가 안 좋다는 건 다 알죠. 네. 경기가 안 좋다는 건 다 알지만 우리가 보통 경제에 어떤 큰 문제가 오거나 네. 아니면 반대로 이제 굉장히 아주 좋아지거나 이렇게 하는 거는 예상 못했던 일들이 발생해서 그렇게 되는 경우가 많거든요. 우리가 주식할 때도 그 이미 다 알고 있는 위기는 위기가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뭐 사실은 많은 회사들이 네. 2차 전지 관련돼 가지고 엄청난 지금 투자를 지금 진행을 하고 있고 네. 반도체를 대신해서 갈 수 있는 아이템들을 발굴하기 위해서 노력을 많이 하고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도 있을 거고 앞으로 10년 뒤에 사실은 10년 전에 지금 같은 상황은 아무도 예상 못했거든요. 네. 근데 지금으로부터 10년 뒤에 더 이제 속도가 빨라질 건데 10년 뒤에를 어떻게 예상을 하겠어요. 그러니까 이제 뭐 그런 어떤 경기가 안 좋고 경제 상황이 어려워지고 뭐 인구가 감소하고 이런 것들은 당연한 이야기인 거고 네. 거기에 이제 너무 그거에 기대 가지고 복잡하게 계산하는 것보다는 우리가 이제 할 수 있는 네. 영역 안에서만 이제 좀 바라보면 어떨까. 아. 그렇게 보면 이제 저는 명확하게 이렇게 딱 가져갈 수 있는 포인트는 양극화가 진행이 된다. 아. 이거는 명확한 거예요. 네. 그건 어쩔 수 없는 거고. 네. 이제 인구가 감소해서 발생하는 어떤 현상들만큼 양극화도 이제 계속해서 진행이 되고 특히 이거는 부동산에서 많은 영향을 미치는 포인트거든요. 그래서 이제 요것 때문에 평균값은 어느 정도 이제 가져갈 수 있지 않을까. 그러니까 이 한쪽에서 많이 끌어올려주고 아. 한쪽이 좀 빠지더라도 평균값은 어느 정도 유지를 해주지 않을까. 이게 제가 강의할 때 쓰는 자료 중에 주택 가격을 지수로 만들어 가지고 대충 지금 네덜란드 암스테르담에 헤렌흐라우트라는 지역이 있어요. 네. 거기에 주택 가격을 지수로 만들어 가지고 몇백 년 동안 이제 이거를 추적을 해본 거예요. 네. 네. 300 몇십 년 이렇게. 그럼 이제 그 300 몇십 년 사이에는 전쟁도 여러 번 있었고 산업혁명도 있고 뭐 네. 난리가 여러 번 났었겠죠. 그 사이에 가격을 이렇게 쭉 추적을 해보니까 이 가격이 거의 물가 상승률하고 유사하게 붙어가는 거예요. 장기로 놓고 보면 어차피 부동산이라는 건 토지고 이제 그 사이에 뭐 굉장히 많은 일들을 겪어도 어느 정도 물가 상승률만큼은 따라가 주더라. 주식도 거의 그러지 않나요? 거의 그렇죠. 이제 주식도 지표로 약간 이렇게 그런 것 만들어버리면. 같기도 해요. 네. 근데 이제 이게 주식하고 차이는 주식에서의 지수를 만드는 거는 얘 빼고 얘 집어넣고 해가지고 이제 이 지수 자체는 계속해서 이제 상승을 하는 그런 형태가 되는 거지만 부동산은 이게 땅이거든요. 결국은. 아파트도 사실은 땅인 거예요. 네. 네. 입지니까. 그런 것들이 이제 그 부동산을 가지고 이 가치가 계속 유지가 되고 물가가 오르면서 이제 거기에 맞춰가지고 어느 정도 이제 상승을 해주는 거죠. 상승을 해주는데 단기적으로 여기서 단기라는 게 한 10년 정도. 10년, 뭐 15년 요 정도 사이클을 가지고 이게 부동산 특히 이제 아파트나 주택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거주하는 어떤 굉장히 중요한 필수 요소면서 네. 한편으로는 자산이란 말이에요. 네. 그러니까 이 두 가지 요소가 같이 나오는 거예요. 이 필수 요소로서는 이제 물가를 따라가는 거죠. 네. 물가를 따라가는 거고 자산으로서는 자산이 있다 보니까 폭등이 있고 폭락이 있는. 그래서 계단형으로 이제 어떤 시기에 이렇게 확 올라갔다가 어떤 시기에는 또 버텼다가 떨어졌다가 뭐 이런 것들을 반복하게 되는데 저는 2차 상승, 뭐 2차 하락, 뭐 이런 것보다는 지금 현재 이제 서울 상황을 봤을 때 소득 대비해서 집값이 올라갔기 때문에
조정은 조금 더 거쳐야 될 것이고, 조정을 거치고 나서 이제 그 가격이 새로 이제 공급이 이제 줄어드는 시기가 나올 거란 말이에요. 네. 그러면은 전세 가격이 어느 정도 회복을 해줘가지고 다시 이제 그 정상적인 어떤 범위 안에 들어오고, 네. 그 뒤에는 이제 다시 한번 이 가격 조정을 받는 뭐 그런 상황이 되지 않을까. 서울의 경우에. 아. 네. 그리고 지방 같은 경우에는 지방의 어떤 개발 계획이라든지, 네. 뭐 부산 같은 경우에도 개발 계획이 굉장히 많고 대구도 이제 그런 계획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게 이제 어느 정도로 실행이 되느냐에 따라서 네. 이제 핵심 입지들이 변경이 되느냐, 아니면 기존의 핵심 입지가 계속 가느냐, 여기에 따라서 이제 소위 말하면 이제 그 계란의 노른자가 되느냐, 메추리 알의 노른자가 되느냐. 네. 그래서 그 노른자에 있는 입지들은 좀 가격이 무난하게 갈 것이고, 아. 당연히 뭐 이렇게 거기를 그런 어떤 혜택을 못 받는 지역들은 좀 네. 데미지를 입지 않을까 이렇게 봅니다. 아. 이거를 좀 입장별로 한번 이야기를 나눠보면 좋을 것 같은데요. 네. 사실 지금 가장 많은 거래를 하고 있는 분들 중에서 무주택자 분들 내집마련을 많이 하고 계신 것 같아요. 네. 근데 사실 그분들은 뭐 자산 증가에 대한 기대치 당연히 있겠죠. 전혀 없지는 네네네네. 않겠죠. 근데 그냥 이제 또 거주하는 거에 대한 의미가 또 있으니까. 네. 그런 분들에게는 좀 어떤 조언, 어떤 전략을 좀 가져가라고 말씀해 주실 수 있을까요? 예전부터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이 청약이라는 제도가 네. 정부가 무주택자에게 주는 가장 큰 혜택인 거예요. 그래서 이 청약을 잘 활용하셨으면 좋겠다. 네. 그리고 두 번째는 주택을 구매하는 데 있어 가지고 자기의 어떤 능력을 벗어나는, 예, 너무 네. 과도하게 이제 대출을 끌어안고 간다든지 네. 네. 하는 거는 굉장히 좀 리스키한 행동이 아닐까 그렇게 네.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아. 가능하면 내 주머니 사정이 내가 네. 어느 정도를 감당할 수 있는지를 먼저 그 확인하신 다음에 네. 그 안에서 이제 가장 좋은 선택으로 넘어가는 게 좋지 않을까. 아. 그러니까 만약에 내가 시드가 그만큼이 안 돼요. 내가 저 집을 사려고 하면 굉장히 많은 빚을 져야 되고 네. 굉장히 큰 리스크를 짊어져야 된다. 이렇게 될 것 같으면 차라리 조금 더 기간을 가지고 청약을 이제 조금씩 준비를 해 가시는 게 어떨까. 이 청약도 자기가 이제 점수를 어떻게 만드느냐에 따라서 네. 5년 뒤에 10년 뒤에 큰 차이가 날 수 있거든요. 너무 급하게 생각하지 마셨으면 좋겠다. 그게 있고요. 저 아는 분 중에도 그런 분 계시거든요. 거의 20년을 청약을 준비를 하신 거예요. 아. 왜냐하면 본인이 네. 이제 그 소득이 낮고 네. 이제 시드가 그렇게 안 큰 거예요. 안 큰 상황에서 가장 좋은 거는 이제 이분도 이제 공부를 좀 하신 거죠. 그래서 무주택 상태로 결국은 언젠가 이제 이 주택을 공급하는데 내가 높은 점수를 가지고 있으면 굉장히 유리할 거다. 그래서 부모님도 네. 이제 주소를 이제 가지고 오고 뭐 이래저래 해가지고 점수를 만들어서 청약을, 몇 년 전에 청약을 하신 거예요? 네네네. 그 당첨이 됐어요? 네. 좋은 곳에다가? 네. 오. 그러니까 이제 좀 장기로 보고 이렇게 하시는 네. 분들도 계시니까 네. 너무 급하게 생각하지 마시라. 아. 다만 이제 그럴 어떤 경제적인 역량이 되시는 분들이라면 네. 저는 주택 마련은 가능하면 권하는 편이에요. 아, 권하는 편이세요? 네. 왜냐하면 제가 이제 실제로 경험해 보기도 했지만 저도 이제 전세 들어가서 요즘 그 전세 사기 이야기 많잖아요. 네. 결혼해가지고 처음 들어갔던 집이 경매를 넘어가서 아. 고생을 한 적이 있어요. 전세를 거주했는데 그게 경매로 넘어갔다고요? 그렇죠. 이제 그게 그 시점에는 이제 전세 사기였죠. 아. 예, 잘 몰라서 뭐 그런 일이 있었는데 그때 이제 저도 20대니까. 근데 이제 그게 내 집을 가지고 있는 거가 이 생활에 굉장히 큰 안정감을 줘요. 네. 이제 삶의 어떤 만족도 이런 것들을 고려해 봤을 때는 네. 아무래도 자기가 거주할 안전한 공간을 가진다라는 거가 네. 큰 영향을 미치니까 이게 단순하게 뭐 투자 수익률 이런 네. 쪽으로만 접근하지 말고 네. 내가 이제 어떤 여력이 조금 되면 내가 안전한 어떤 공간을 확보한다라는 의미에서 주택 마련은 이제 권하는 편이고, 다만 이제 그렇게 할 때 가치 있는 입지가 괜찮고 가치가 있는 거를 이제 권하는 편이긴 하죠. 무조건 맞는 이야기인데 여기서 항상 물어보는 이야기가, 대표님 그래서 지금 제가 내 집 마련을 하려고 고민하고 있는데 지금도 괜찮을까요? 이걸 많이 물어보더라고요. 사실 저는 그런 거 여쭤보면, 그런 질문이 들어오면 저도 참 난감한 게 그분의 경제 상황을 제가 잘 몰라요. 그러니까
꼭 그런 거죠. 이거를 지금 팔아도 될까요? 이런 질문 참 많이 받거든요. 네네네. 이제 물건을 들고 와서 이거 지금 팔아도 될까요? 이렇게 물어봐요. 그럼 이제 제가 역으로 질문을 드리거든요. 그 팔아서 그 돈은 어디다가 쓰실 건데요? 네. 이 물건을 파는 가장 적정한 시기는 갈아탈 수 있는 물건이 있을 때인 거예요. 네. 네. A와 B를 비교해가지고 내가 A를 가지고 있는데 B가 훨씬 나아. 그러면 갈아타는 거죠. 이거 네. 팔고 네. 이걸로 갈아타면 되는 거예요. 네. 이거랑 동일하다고 봐요. 아. 그러니까 이걸 언제 파느냐를 저한테 물어볼 필요 없어요. 네. B를 들고 온 다음에 요 두 개를 비교해 보면 되는 거죠. 그럼 내가 지금 집을 사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네. 네.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시드가 예를 들어서 5억이에요. 네. 5억이면 이 집을 대출을 좀 끼고 이걸 살 수 있어요. 그렇죠. 그럼 소득이 그거 있으면. 가지고 네. 대안을 만들어 보라는 거예요. 내가 그냥 예를 들어서 전세 3억에 들어가고 네. 전세 3억에 들어가고 나머지 2억으로 이제 뭐 이렇게 운영할 만한 방법이 있는 사람이다. 그럼 전세 들어가고 네. 2억을 운영해서 더 큰 수익을 만들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럴 수도 있죠. 그러니까 이게 대안 없는 상태에서 그냥 뭐 이렇게 이거 지금 팔아도 되나요? 이거 지금 사도 되나요? 이거는 누가 답을 해도 그게 정답이 되긴 어렵더라고요. 아. 본인이 어느 정도는 노력을 하셔야 돼요. 이게 뭐 예를 들어서 램군님도 굉장히 이제 전문가시고 많은 전문가분들이 계세요. 그분들이 실력이 없지 않아요. 그럼 그분들 찾아가서 이거 지금 뭐 사도 될까요? 팔아도 될까요? 이런 형태로 이제 접근을 하시면 이제 정답을 얻기는 조금 어렵고 본인이 직접 어느 정도 이제 공부를 하셔가지고 대안을 들고 A가 좋아요, B가 좋아요를 하면 이런 건 전문가분들이 명확하게 답을 드릴 수 있는 거잖아요. 네. 네. 그런 형태로 접근해 보시는 게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아. 그 1주택자 네. 관심은 사실은 갈아타기인 것 같더라고요. 네네. 근데 살짝 앞에서 답을 주신 것 같기도 해요. 1주택자 갈아타기 할 때 뭐 주의사항이나 뭐 전략이나 팁이나 노하우 이런 게 있을까요? 기본적으로 네. 지금 이제 시장이 하락하고 있는 시장이다. 네. 그러면은 먼저 사야 될까요? 먼저 팔아야 될까요? 그거 헷갈려 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는 둘 다 가능한데 네. 뭐 어떻게 해야 되지 엄청 고민할 것 같아요. 네. 저는 이제 일단 이게 상승하고 있는 시장이든 하락하고 있는 시장이든 네. 집을 내가 갈아타기를 할 때 제일 첫 번째는 네. 내가 이제 이미 목적지를 정한 상태다라고 하면 목적지에 이제 예비 후보지가 몇 개 네. 있겠죠. 네. 대부분은 아마 한 개 아니면 두 개일 거예요. 네. 네. 그러면 그 지역의 부동산 소장님들하고 굉장히 친해져야 돼요. 네. 첫 번째가 네. 내가 옮겨가고 싶은 지역 그리고 현재 내가 거주하고 있는 지역의 부동산 소장님을 자주 찾아보고 뭐 커피라도 한 잔 사가지고 가서 네. 인사도 하고 친해진 다음에 자 내가 만약에 지금 하락하고 있는 시점이에요. 네. 하락하고 있는 시점이면 거기에 후보지를 찾아놓고 내 걸 먼저 팔아요. 내 걸 먼저 팔아야 된다. 네. 네. 내 걸 먼저 팔고 여기에 이제 계약금을 받은 상태에서 저기 찾아가가지고 한 번 더 후려치는 거예요. 이게 하락하고 있는 상태에서는 네. 이제 이거 계약금을 내 거를 먼저 돈을 치워야 돼요. 한 달 뒤에, 두 달 뒤에 이제 더 내려갈 수도 있는 상황이니까. 네. 상승하고 있는 시점에서는 뒤집어서 네. 사는 걸 먼저 잡아야 돼요. 그리고 사는 걸 먼저 계약을 쳐놓고 좋은 물건을 먼저 계약을 쳐놓고 나머지 이제 내 거를 조금 여유를 가지고 이제 팔아야 되겠죠. 근데 이게 자잘한 스킬들이 굉장히 많이 들어가요. 네. 아시겠지만 일단 소장님들도 잘 컨트롤을 해야 되고 네. 그리고 이제 계약하는 당사자들도 굉장히 이제 컨트롤을 잘 해야 돼요. 제일 중요한 거가 이 잔금 치는 기간을 최대한 길게 가져가는 거죠. 그래야 내가 안전하게 대안을 이제 강구를 할 수 있으니까. 네. 그래서 이제 정리하자면 1주택자 분들이 갈아타기를 한다는 거는 대부분은 내가 있는 곳보다 상급지로 가기 위해서일 거예요. 보통 그렇죠. 네. 그러면 상급지에서 내가 후보를 먼저 정하고 그 후보지 주변에 있는 소장님들을 먼저 친하게 만들고 네. 예, 그 다음에 내가 거주하고 있는 아파트의 소장님과 친하게 돼서 이 집을 지금 찾으러 오는 사람들이 얼마나 있다. 이 집을 찾으러 오는 사람들이 얼마나 있다. 이런 것들을 먼저 좀 파악을 하셔야 돼요. 파악을 하신 다음에 내가 이제 거기에 적합한 어떤 자금 준비가 세팅이 끝났다. 그러면 이제 하락하고 있을 때는 내 거 먼저 정리하고 그 다음에 소장님한테 미리 이제 이야기는 해놔야 되죠. 나 요거 정리할 건데 그 정도 가격에 물건을 세팅을 해달라. 야, 근데 어떻게 보면 방금 얘기한 거죠. 이게 핵심인 것 같네요. 파악부터 해야 된다. 그렇죠. 이게 내 물건을 팔려고 내놨는데 이 가격에 팔린다는 보장이 전혀 없잖아요. 네. 그리고 한 명도 안 올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뭐 5억에 내놨는데
그래서 이게 이 정도 가격에 입질이 오는구나 정도에 대한 파악을 최대한 빨리 해야 네네. 그 다음 작전들을 좀 세울 수 있지 않을까요? 그쵸. 왜냐하면 그럼 4억 5천에 팔아볼까? 그러면 자금이 이게 안 맞잖아요. 그까지 감안해야 내가 이걸 살 수 있는지 없는지도 알 수 있으니까 이 파악이 대단히 중요하네요. 가까운 분들이 그런 거 종종 물어보잖아요. 이거 네. 사도 돼요? 팔아도 돼요? 뭐 이런 거 이제 물어보는 지인분들이 계시니까. 엄청 물어보겠죠. 뭘 종종 네. 물어봐요. 근데 뭐 이럴 때 예를 들어서 요거는 좀 괜찮아요. 이렇게 이 아파트는 이 정도 가격이면 괜찮은 것 같아요.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는 경우가 있어요. 네. 지인들의 경우에. 그러면 제일 답답할 때가 어떨 때냐면 그 밑에 부동산이 한 10몇 개가 있거든요. 네, 네. 첫 집에 가서 처음 보고 그거 계약하는 거예요. 저는 그걸 이미 계약하고 나서는 뭐라고 할 수가 없으니까 네. 잘하셨어요 이러고 그냥 마는데 저라면 다 가보거나 네. 아니면 최소한 이 10군데 정도는 전화를 해가지고 매물을 확인해 볼 것 같아요. 숨겨져 있는 매물이 있을 수도 있고 있죠. 네, 다른 어디에 이제 전체 매물을 파악 안 한 상태에서 네. 그냥 한두 개 보고 이걸 선택을 하는 거잖아요. 네. 예를 들어 1000세대 정도면 나와 있는 매물이 한 10개 정도 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면 10개 중에 하나를 골라야 되는데 네. 한두 개 중에 이제 하나를 선택을 하는 경우들이 생기더라는 거죠. 그만큼의 시간을 쏟고 네. 자기가 집중을 해야 뭔가 이렇게 그 수익이 발생을 하는 거지. 이제 그냥 대충 뭐 이렇게 뭐 상급지로 뭐 이거 아무 때나 팔고 뭐 아무거나 사고 해서 이제 이게 수익이 발생하는 것 같지는 않더라고요. 이게 그냥 계속 하락만 하고 있으면 내 거 팔고 탁 넘어가면 딱 될 것 같은데 네. 잔금 길게 잡으면 또 내가 갈아타게 하려고 하는 것도 쭉 더 내려갈 수도 있으니까. 네네. 근데 이제 지금 상황을 보면 항상 상급지로 갈아타려고 하는 물건은 이미 저점에서 금매가 다 소화되고 그렇죠. 먼저 움직이니까. 호가가 먼저 나와 있고 내 물건은 바닥이 언제인지도 모르는 상황에서 네. 이거를 내 물건을 팔고 이거 잔금을 길게 잡고 내가 가려고 하는 걸 이렇게 계속 보려고 했더니 물건이 막 날아가려고 하는 게 살짝 보이다 보니까 현실상으로. 네. 근데 그것도 사람들이 엄청 그걸 아까워하고 조금 더 빨리 쓰면 어떨까 막 그런 생각도 막 진짜 하더라고요. 네. 야,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좀 조언을 할 수 있을까요? 저는 그런 거에 대해서 너무 과도한 욕심 부리는 거는 좀 무리가 아닐까 이렇게 생각을 해요. 제가 방금 그 말 하고 싶었는데요. 해주셔서 너무 속 시원한데요. 욕심이란 말을 좀 해주셔서 너무 속 시원한데요. 그러니까 뭐 다들 그 생각하죠. 비트코인 뭐 이렇게 100만 원 할 때 샀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네. 그게 뭐 이미 시간 다 지난 뒤에 망상이잖아요. 그러니까 실제로는 뭔가 이렇게 내가 행동을 할 때 이거는 내가 그냥 뭐 투자를 전혀 염두에 두지 않는다. 그럼 뭐 있는 대로 그냥 이렇게 하면 돼요. 어느 정도 근데 투자를 염두에 두고 내가 어느 정도의 수익을 염두에 둔다면 그만큼의 리스크도 짊어져야 되는 거죠. 어떤 수익도 리스크 없이 이렇게 대가 없이 뭐 공짜로 이렇게 나오는 게 있나요? 그러니까 지금 딱 말씀하신 그런 상황에 내가 이제 보고 있는 상급지 아파트가 있었는데 그게 이제 예를 들어서 10억에 나왔던 거예요. 네, 네. 10억에 딱 거래가 되고 나니까 그 다음에 12억쯤 되는 거예요. 호가. 그러면 이제 이걸 사야 되나 말아야 되나 엄청나게 고민이 되겠죠. 그런 거 위해서 이제 저희가 그 서비스를 하는 거예요. 시장이 이게 턴을 하고 있구나. 거래가 웬만큼 되고 있구나. 그런 것들을 확인할 수 있잖아요. 그리고 이제 실거래되는 내용들도 좀 쉽게 뭐 이게 유료 서비스이긴 하지만 실거래되는 내용들도 이제 좀 쉽게 이렇게 파악을 할 수 있도록 해놨기 때문에 네. 요 아파트에 지금 인근에 유사한 물건들이 거래가 좀 되고 있구나. 이러면 좀 빨리 움직여야 되는 거죠. 근데 이제 그런 시장 파악도 안 하고 뭔가 이렇게 아니면은 부동산 소장님들을 대상으로 이제 작업도 안 걸어놓은 상태에서 쳐다만 보고 있다가 네이버 매물 보고 이제 그냥 실거래 내역 보고 이러다가 그냥 넘어가 버리면 그렇지. 사실은 아무런 행동 안 한 거거든요. 여기서 또 파악이 또 나왔네요. 사실 지금부터라도 파악 작업을 해둘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호가는 12억이지만 네. 또 10명한테 쫙 깔아두면 레이더를 그렇죠. 그러다가 한 15억 5천 매물 나한테 올 수도 있는 거 아니에요? 네네네. 직장 다니시고 다들 네. 바쁘시죠. 바쁘시니까 이제 그게 잘 안 되실 거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네. 이제 뭐 평일에는 그렇게 안 하셔도 되지만 주말에 뭐 토요일 날 뭐 네. 커피나 뭐 이렇게 음료수 바카스 같은 거 네. 사들고 그냥 가서 뭐 이런 저런 물어보고 내가 이제 실제로 집을 살 사람이다를 충분히 어필을 하시면 네. 그 소장님도 좋아하시거든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그런 소장님들이 여러 분 있어야 돼요, 주변에.
그래야 이제 갈아타기 할 때 훨씬 수월하게 이렇게 넘어갈 수 있을 거고. 진짜 살아있는 팁 좀 많이 주신 것 같은데요. 네, 갈아타기 하는 분들 진짜 이거 꼭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지금부터라도 일단 네. 레이더를 쫙 깔아놓고 일단 내 물건과 갈아타는 물건에 대해서 파악해보는 작업을 해두시면 너무 좋을 것 같네요. 오늘 혹시 좀 못다한 이야기, 뭐 좀 하고 싶은 이야기 있으면 조금 부탁드리겠습니다. 앞에 하던 이야기랑 이제 이어지는 건데요. 지금 뭐 시장도 혼란스럽고 이전에는 이제 좀 쉽게 이렇게 수익 내시던 분들도 지금 수익 쉽게 못 내신 지가 좀 기간이 제법 됐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제 뭐 이미 끝났어 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실 거고, 이제 아니면은 역으로 다들 집을 가지고 있는데 나는 이제 안 가지고 있어서 너무 마음이 조급해 뭐 이렇게 하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아요. 근데 시장이라는 게 항상 뭐 끝없이 올라가지도 않고 끝없이 떨어지지도 않고 왔다 갔다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이라도 어느 정도 이제 액션이 필요하지 않을까. 앞에 이제 근데 내가 갈아타기를 하기 위해서도 이제 그런 준비가 필요한 거고, 그게 아니고 내가 이제 좀 더 장기로 보고, 특히 부동산은 길게 보고 접근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봐요. 그래서 이제 내가 하나씩 지식을 쌓아 나가고 거기에 관련된 어떤 친분들도 쌓아 나가고 그렇게 하면 이제 결국은 이제 여러분들이 기회를 잡을 수 있기 때문에 너무 이렇게 조급해 하지만 않으시고 천천히 이렇게 준비를 해 나가시면 좋은 성과가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아.